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포악한 독재자의 최후 동탁에 대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시황, 수양제, 히틀러, 스탈린, 세계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독재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중을 동원한 여론조작에 능하다는 점, 타협이나 논리, 이성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점, 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를 한다는 점 등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국지 초반에 등장하는 동탁도 당당히 독재자의 반열에 낄 만한 인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의 독재자들이 적대 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동탁은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무자비하게 억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권을 잡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적 그리고 몰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탁은 섬서성 출신으로 키가 크고 육중했으며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여서 활통을 말 양쪽에 매달고 달리면서 좌우 어느 쪽 팔로도 활을 쏠 수 있었는데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변방의 오랑캐 강족을 토벌하면서 중앙의 이름을 알렸는데 황건적과의 전투에서는 여러 번 패하여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세인 십상시에게 뇌물을 주고 서량자사로 임명되며 기사회생되기도 합니다. 한조 멸망을 예감한 그는 변방에서 20만 군병을 양성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사위인 모사, 이유와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용맹하기로 소문난 네 장수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대장군 하진호로부터 도성으로 들어와 십상시를 토벌하라는 경문이 오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향합니다. 이때 도성에서는 십상시에게 죽임을 당한 하진의 부하들이 황관대를 무참히 살육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난을 피해 궁궐 밖을 전전하던 황제 일행은 동탁군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입궐합니다. 대권이 아주 쉽게 동탁에게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실권을 쥐인 동탁은 군대를 풀어 도성에 온통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대파를 과감히 숙청합니다. 처음에 요포를 데리고 온 병주자사 정원이 반기를 들었으나 희대의 명마인 적토마로 요포를 매수하자 이젠 동탁을 거스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탁은 소재를 패하고 그의 이복동생인 9살짜리 진류왕을 새 황제로 옹립하니 이제 천하가 완전히 동탁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독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폐위된 황제와 황비, 그 모후인 하태우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니 백관들은 넙죽 엎드려 목숨을 보존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낙양의 부호 수천 명을 잡아들여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면서도 심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가학적인 광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동탁이 수십 명의 미녀를 마차에 태우고 성박 양귀비밭을 지나고 있었을 때 마침 고을의 축제일이라 청춘 남녀 한 쌍이 곱게 차려입고 마차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동탁이 농사꾼 주제에 밭에 나가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니 괘씸하다며 군사들에게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사지가 떨어져 나가며 흘린 피가 양귀비 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를 본 동탁은 오늘은 꽃구경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을 했구나 하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도성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하는 한편 장안 교회에 으리으리한 새궁궐 미호성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20년치의 군량과 보물을 저장해 놓고 미희 800명을 뽑아 밤낮 없이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가부치를 모두 조정의 요직에 임명하여 그의 눈과 귀가 되도록 해놓고 황위를 찬탈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위세도 조정의 원로인 왕윤과 그의 수양딸 초선이 주도 면밀하게 연출한 미인계로 인하여 수양 아들이자 부하인 여포에게 목이 떨어지면서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동탁의 나이 54세, 대권을 잡은 지 3년 만이었습니다. 동탁이 죽자 장안의 백성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 차가 노는 공이 되었고 그의 목없는 시신 배꼽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붙였는데 뱃가죽이 얼마나 기름졌던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원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아온 독재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자신이 뿌려놓은 죄과에 대한 업보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악한 독재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탁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포악한 독재자였던 동탁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죄과에 대한 업보는 자신이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삼국지 인물 108인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